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줄 주식오락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FOMC 회의록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은 모습이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가스 관련주들이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에 강세를 보였고요. 또 특정 뉴스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각각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하락하는 업종이 많았던 만큼 한 발 앞서서 이 종목을 잡지 않았다면 수익을 보기 어려웠던 하루였습니다. 정말 벌써 8월 중순입니다. 아직도 파란불 계좌를 가지고 계시다면요.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빨간불 계좌로 바꿔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수익의 여왕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하기 때문인데요. 황금이 될 종목만 쏙쏙 골라서 가져와 주십니다. 게다가 이 종목을 넘어서 포트관리까지 정말 찬찬히 다 해주시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요. 이 답답한 마음 금세 해소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수익 내일부터 만들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방송 딱 50분밖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하지만 이 장 전에도, 장 중에도, 장 후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바로 노란톡방입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이죠. 꼭 함께 하시면서요. 목요일, 금요일 이거래일이나 남았습니다. 그냥 보내기는 아까우시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하는 이유, 이 수익률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필살기 종목 방송 공략주 정말 방송 전에 꼼꼼히 선별해서 어렵게 골라오신 찐 종목들입니다. 이 수익률표에 있는 종목들이 길게는 한 달, 짧게는 바로 지난주에 언급해 주신 종목입니다. 단기로 크게 수익 볼 수 있었던 단타 종목부터 이 시총이 무거운 종목까지 정말 다양하게 방송에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HLB, 신성 ENG 보시면요. 정말 10% 넘는 수익률을 신성 ENG가 가져갔고 HLB는 27% 넘는 수익률을 챙겨주셨습니다. 또 시총이 무거운 종목이죠. 에코프로 HN도 30% 가까운 수익을 만들어주셨고요. 동국 SNC 11% 넘는 급등, 그리고 한일단조도 정말 짧게 8.15% 수익을 또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미다스 전문가님의 필살기 공략주는 방송 이후에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안에서만 드립니다. 이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타 종목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모두 다 매도 시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 시그널을 전문가님은요 노란톡방 안에서 확실하게 짚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매도 버튼을 이 신호에 따라서 눌러주시기만 하면 좀 전에 보셨던 이 수익률표 그대로 계좌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미다스 전문가님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신성 ENG 그리고 HLB 같은 종목들 또 가져와 주셨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오락관 미다스 전문가님과 신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다스 전문가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 동안에 좀 비도 많이 온 동네도 있었고 비가 안 오면 아주 찜통 더위가 좀 있었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도 파란 비가 줄줄줄 이렇게 내리는 장세였습니다. 연말까지는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는데 미국 증시는 계속 나쁘지 않고 계속 잘 간다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왜 자꾸 하락만 줄줄이 하나요?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해요. 사실 오늘 국내 증시는 도지로 끝나야지 맞는 장세였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지수가 일방적으로 하락할 장세는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일단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미증시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요즘에 집중했던 거 뭐였죠? 금리 인상. FOMC 회의에 의사록이 공개가 있어요. 요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지금 이번 주 초에 글로벌 증시는 거의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증시도 좀 관망세가 짙은 모습을 보여야지가 맞는 말인데 요거에 비해서 이 관망세에 비해서 오늘은 좀 하방하는 압력이 좀 더 컸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늘 새벽 3시에 이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이게 왜요? 이게 무슨 영향이 있죠? 우리 증시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자, FOMC 회의를 한다는 거는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지금은 주된 안건이 금리 인상이죠. 요거를 회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가가 나와 있는 대화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뭔 얘기했겠어요? 무슨 얘기했겠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익숙하게 들었던 얘기들을 주구장창 써 있겠죠? 뭐예요? 인플레 잡는 게 우선이다. 경기 침체라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인플레를 가장 먼저 잡아야 한다. 즉, 뭐예요? 금리 인상 단행하겠다. 근데 최근에 나왔던 경제 지표 CPI도 좋게 나왔어요. 물가가 잡히고 있죠? 물가가 잡히고 있고 어떤 이제 오늘 그것도 있어요. 의사록 말고 근원 소매 판매라고 그 경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소매 판매라는 건 뭐냐면요. 즉 소비. 우리가 경기 침체 우려가 제가 아직 깁스를 안 풀어가지고 잠깐만요. 자, 우리가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이 되는 건 뭐냐면요.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소매 판매 지수에 좀 영향이 또 증시에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오늘 또 이벤트로 인해서 내일 우리 국내 증시, 내일 글로벌 증시의 향방이 또 어느 정도 나올 거고 요즘에는 근데 이게 이런 거 발표 있으면 한 1, 2주는 해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 2주는 이 영향이 좀 가야 되는데 1, 2주도 안 가요. 요즘에는 하루 이틀 가면 다행입니다. 하루 만에 이 영향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요거에 이제 두 개에 반해서 하루 딱 진짜 우리는 요즘에 장을 하루살이로 봐야 돼요. 길게 볼 수가 없어요. 설사 소비 지표가 좋게 나왔어. 시장이 과연 반등할까? 대신 FOMC 의사록에서 안 좋은 얘기, 막 매파적 발언, 금리 인상 해야 돼, 강하게 때려 박어, 뭐 무슨 시장이 좀 부작용이 생겨도 안 돼. 지금은 아주 긴축적으로, 경쟁적으로, 급진적으로 가야 돼 라는 매파적 발언이 판을 치게 되면요. 소비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시장은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저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이 영향이 길어야 3일 가요, 요즘에는. 3일 갑니다. 길어야. 짧으면 제가 하루 간다고 그랬죠. 1일 쳐나 요즘에는 진짜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오늘 시장 어떻게 흐름이 되겠구나. 베이스만 깔아놔야 돼, 요즘에는 진짜. 베이스. 강세 출발, 약세 출발 요 정도가 되고 중간중간에도 이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요. 외인이 오전에 막 순매수세를 보였어요. 외인이 매수를 하네, 현물시장에서, 코스피에서 또는 코스닥에서 막 매수를 해요. 지수 막 올라가. 그런데 한두 시간 만에 다 팔아요. 다 팔아요. 근데 그 금액이 또 크진 않아. 몇백억 차이예요. 고작. 그런데도 지수는 미친 듯이 빠지죠.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굉장한 급변동성이 많은 게 지금 장세의 특징입니다. 이런 지수 하루면 간다. 그럼 우리는 하루하루의 장세만 예측이, 분석이 어느 정도만 가능하다. 지금은 누구도 앞을 볼 수 없는 장세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게 맞다. 상승장 때까지는 우리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자세로 시장을 대비해야 된다. 꼭 유념해 두시고 자, 오늘 시장 체크 포인트 봅시다. 오늘 봐봐요. 오늘같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날은요. 이슈도 없어요. 특히나 강세가 뛰는 섹터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가 오늘 특징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거의 이 세 가지 빼고는 강세 보이는 섹터도 없고 이 세 가지도 강하지가 않았어요. 안 강했어. 강해봤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였는데 요것도 사실 인플레 감축 이거 지금 얼마나 해먹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수급이 갈 데가 없어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원래 시장이 이렇게 좀 이렇게 활발해지고 이러면 이슈가 막 날아다니죠. 이슈가 없어서 시장이 안 좋은 건가요? 시장이 안 좋아서 이슈가 없는 건가요?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입니다. 시장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슈가 있어도 그게 크게 이렇게 어떤 투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있든 없든 떠나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은 날에는 보통 이슈가 없고 강한 섹터도 없어요. 섹터 중에서 예를 들면 천연가스라고 해서 천연가스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들 다 뜨나요? 아니죠. 요즘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섹터별 순환매가 돈다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관련주가 떴다고 봅시다. 코로나 관련주가 떴어요. 저번에는 미코바이오메드가 떴네. 근데 2주가 지난 뒤에는 HK 이노엔이 떴네. 그러면 얘는 이제 재료가 끝났나요? 아니요. 섹터별 순환매가 도는 겁니다. 왜? 시장이 힘이 약해요. 원래대로의 시장이었으면요. 코로나 관련주 뜨면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빨간불 보이고 그중에 두세 종목은 좀 강하게 쏴주는 이런 장세가 보였다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10개 중에 한 뭐 5개 정도 빨간불 나오고 5개 중에 한 종목만 강하게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 돌아가면서 갑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더라도 전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정말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하고 제가 시총 높지 않은 종목들 안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게 갈지를 몰라요. 특히나 위험한 건 시총 작은 종목들은 정말 명분이 없어요. 주식에 가는데 이유가 없죠. 기대감 반영. 근데 시총이 700억짜리, 500억짜리가 가요. 요런 애들이 가요. 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요런 애들이 한번 갔다? 그러면 하한가도 쉽게 가는 게 요런 종목이죠.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정말로 지금 필요로 한 이런 시장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는데 천연가스 급등은 겨울까지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겨울을 앞두고 있죠. 이제 여름 아직 여름 끝물인데요. 겨울 대비해야죠. 주식은 6개월 정도 선반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은 무조건 선반영, 대부분의 선반영. 가만히 경제 흐름을 보면요. 6개월 정도 먼저 갑니다. 증권시장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부터 상승장이 쭉 이제 내년 초까지 상승장이 예를 들어서 쭉 간다고 봅시다. 내년 초반, 내년 여름, 뭐 내년 한 4, 5월까지도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 그러면은 내년 초부터 경제는 부활하기 시작해요. 주식시장이, 증권시장이 6개월을 미리 선반영해요. 만약에 빠져! 6개월 뒤부터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습니다. 보통 이런 건 약간 중론 같은 거예요. 자, 어찌됐든 천연가스 가격이 겨울까지 올해 내내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름은 이제 지났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많았죠. 근데 겨울이기 때문에 이 지금 가스가 러시아에서 이미 무기화한 지 오래됐고 공급을 줄인다고 이미 예전부터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유럽은 올해 초부터 발 동동 구르면서 막 그 가스를 구하러 다녔어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셰일가스지만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해봤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전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력뿐만이 아니에요. 뭐 가스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해져 있는 공급망이 더 이제 공급난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겨울 때까지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가스 선물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천연가스 지금 GSE 이런 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코로나를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2년 전에 코로나 관련주들 어땠죠? 날라갔죠? 그죠? 800% 간 종목도 있고 뭐 기본 300% 이때가 진짜 몇백 프로 급등을 했던 때가 코로나 때 코로나 관련 바이오 관련주예요. 맞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엔데믹이 왔다가 이제 그러니까 팬데믹이 왔다가 다시금 재유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만큼 몇백 프로 급등하나요? 아니죠. 자,
재료는 한번 급등했던 재료는 다시 재활용이 되려면요. 그거보다 더 큰 이슈나 어떤 투심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같은 가격으로 급등한다?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할 거면 굉장히 짧게 봐야 되고요. 짧게 거의 단타 치듯이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옥석거리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GSE 대성에 놔두고 어느 것을 고를까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종목의 펀더멘탈이나 이제 이슈 이런 거 다 체크해서 짧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얘네는 길게 봐도 돼요. 폐배터리, 그 다음에 이거 전기차, 2차 전지. 얘네는요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죠. 한 덩어리예요. 폐배터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은요. 기본적으로 2차 전지를 제조하고 어떤 뭐 무슨 설치하고 개발하고 이런 업체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생뚱맞게 페인트 만들고 뭐 레미콘 만드는 회사에서 폐배터리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폐배터리도 같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수요죠. 제가 폐배터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전부터도 뭘 파워로직스도 얘기를 했었고 종목들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이 폐배터리 시장이 어떤 사이즈냐면 2020년에 4천억 규모였어요. 가만 보세요. 30년에 21조로 늘어납니다. 4천억에서 21조로 확 뛰어요. 30년에. 그리고 40년에 87조. 폐배터리 시장이에요. 폐배터리 시장 규모입니다. 지금 제가 왜 폐배터리를 강력하게 얘기를 안 하냐면요. 일단 2차 전지를 쓰고 이 2차 전지라는 배터리를 써야지 폐배터리가 되죠. 지금은 2차 전지를 보급하는 시대예요. 곧 옵니다. 이 2차 전지가 보통 지금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짧았어요. 주기가 한 4, 5년? 왜냐면 초기 단계였으니 극초기 단계는 지금은 이제 사람 어떤 사용 습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잘 쓰는 사람들은 7년에서 10년 정도도 쓰고요. 짧게 쓰는 사람들도 한 5년 이상은 쓴다고 합니다. 하이니켈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폐배터리가 시장에 이제 이 시장 규모가 빵빵빵 커지게 되는 거는 최소 5년? 늦어도 10년이라는 거예요. 지금 2022년이죠. 30년에 시장 규모 어떻게 된다고요? 21조 원. 지금 2020년에 4천억이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5배예요. 500% 시장 규모가 500%나 급등하는 시장입니다. 폐배터리도 무조건 봐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누가 재활용할 건데요? 2차 전지를. 우리가 옛날에야 지식이 없고 어떤 게 없었으니까 건전지 수은 나오는 것도 모르고 바닥에 버리고 이렇게 불태우고 소각하는 처리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친환경으로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이제 각국이 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시장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 요 똑같이 2차 전지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들을 대부분은 2차 전지 관련주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2차 전지만 일단은 지금은 봐도 돼요. 자, 오늘의 시장 체크 포인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제가 또 가져온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MC 박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MC 박수님. 네, 전문가님이 오늘의 시장 체크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정말 요즘 시장이 오전과 오후가 정말 얼굴이 달리 이렇게 색을 변합니다. 정말 변동성이 큰 장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변동성 강한 시장인 만큼 정말 짧게 봐야 된다. 즉, 이 상승장이 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루살이 같은 이 장을 정말 이 주린이 여러분들 그리고 또 직장인 분들께서는요 홀로 대응하기가 정말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주식 오락관에 그 든든한 조력자 미다스 전문가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조력자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수익을 어떠한 시장이라도 내셔야 되는데요. 미다스 전문가님은요 어떠한 시장이더라도 수익을 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정말 한 달도 안 된 이런 종목들 정말 필살기 종목 또 방송 공략주들인데요. 미다스 전문가님이 방송 전에 꼼꼼하게 선별을 해서 어렵게 골라오신 찐 종목들입니다. 이 수익률표에 있는 종목들이 길게는 한 달, 짧게는 바로 지난주에 언급해 주신 종목인데요. 단기로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단타 종목, 신성 ENG, 한일단조, 동국 SNC부터
HLB, 에코프로 HN처럼 시총이 큰 또 무거운 종목까지 다양하게 방송에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HLB는 27% 넘는 급등을 했고요. 또 에코프로 HN도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엉덩이가 무거운데 28% 넘는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또 동국 SNC가 11%, 또 신성 ENG도 10% 넘는 수익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서둘러서 들어오셔야 매수, 매도 타점을 이 전문가님이 장중, 장후에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만 함께 하시지 마시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방은 하단에 QR코드 보이십니다. 그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 노란톡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정말 이런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수익률표 는요 정말 매수, 매도 타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매수, 매도 시그널을 노란톡방 안에서 주시기 때문에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그 많은 종목들 가운데에서 정말 황금이 될 만한 종목들 미다스 전문가님이 힘들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요. 그 종목 힌트도 제가 또 드리니까요. 그 종목 뭔지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그 필살기 종목들 힌트 함께 좀 찾아봐 주시고 또 장중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 미다스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진짜 종목을 들고 오기가 쉽지 않아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추천할 종목이 있나? 제가 우리 노란톡방 패밀리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방송에 나온 종목들을 다 쏘지 않습니다. 쏘지 않아요. 하지만 방송을 보시고 종목을 보고 바로 다음날 어떤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저 수익률 챙겨 가셨을 거고, 또 여기에 안 나온 종목도 있죠.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여기 안 나온 종목도 있어요. 이거는 수익 난 종목들만 올라온 거예요. 수익 안 난 종목들도 있죠. 지금 이제 보유 중인 종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중인 종목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은 기업 펀더멘탈이 아무리 좋더라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세예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하루에 2개씩 가져오더라도 하루에 2종목 거의 안 쏘고요. 일주일에 사실은 방송이 없었더라면 저는 일주일에 한 종목 쏠까 말까였을 거예요. 지금 장세라면. 그런데 이제 방송에 나오고 또 이제 새로 이 방송 보고 그 종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기 위해서 조금 매매를 하는 부분이 더 커요. 자, 일단 오늘도 2가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2가지 종목을 갖고 왔고, 이 중에 한 종목은 우리 노란톡방 패밀리 분들은 아시는 종목 제가 다시 한번 들고 왔어요. 그리고 한 종목은 이제 뉴페이스. 모두가 좋아하는 낯선. 남자들은 낯선 여자 좋아하고 여자들도 낯선 남자 좋아하지 않나요? 제가 일단은 농담이었습니다. 예. 우리 PD님이 본인은 그러신가 봐요 라고 하는데 전 익숙한 거 좋아합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 자, 오늘 가져왔던 세트는 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가 제가 HLB 얘기하면서 가져왔을 거예요. 제약바이오가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죠. 자, 봅시다. 경기 방어주예요. 경기 방어주가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막 가치주, 성장주, 무슨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다 해가지고 이런 식의 분류가 굉장히 많아요. 요런 거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에 쳐도요, 사람마다 말 다 다르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크게만 쉽게 얘기해 주자면 경기 민감주는 반도체, 자동차, 무슨 조선 요런 거예요. 시장이 좋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쉽게 얘기하면. 시장이 안 좋을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방어적으로 수급이 이쪽으로 몰립니다. 그 섹터 중에 하나예요. 뭐냐? 우리는 시장이 경제가 힘들어도 먹고는 살죠. 식료품 관련주.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가 안 좋아도 전화는 쓰잖아요. 인터넷은 하죠. 통신 관련주. 그다음에 우리가 시장이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아도 몸 아프면 약 먹죠. 제약 바이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반도체나 뭐 자동차 산업 이런 거는 우리가 사치를 부릴 때, 소비 심리가 활발할 때 매출이 올라가는 게 다 경기 민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필수적인 거가 경기 방어 섹터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에 속해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이 경기 방어주라고 치면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어야 돼요. 올해 내내. 그런데 국내에는 굉장히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이 하반기 때부터 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가 갖고 왔던 건 HLB였지만, 그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들고 왔었죠. 우리가 공략을 한번 하고 이제 저는 마무리하긴 했지만 지금도 가요. 지금도 가요. 저는 이제 그 길게 요즘은 안 보니까. 어쨌든 셀트리온 같이 아주 큰 기업도 지금 10% 이상 최근에도 10% 이상 급등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하반기에 실적 개선 전망이 너무 뛰어나. 왜?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해외 매출 있는 기업들이 지금 날아다녀요. 환율 때문에. 이 실적 기대감이랑 그다음에 이 하반기에 신약 발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 큰 회사들이 대거 몰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제약바이오가 우리나라에서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외국이에요. 외국은 지금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활짝 빼고서는 굉장히 약세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바이오 회사 중에 하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 세포 유전자 이제 CDMO를 진출을 늦췄습니다. 진출을 늦췄어요. 해외 진출을. 그 이유가 뭐죠? 외국에서 지금 힘드니까, 제약바이오가. 자, CDMO가 뭐예요? 제가 이제 주식에 조금 관심 있고 이 공부를 조금 해봤던 사람들은 요건 익숙할 거예요. 약간 번외 얘기인데 요거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화장품에 ODM, OEM 업체 아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ODM, OEM. 자, 하나는 설계도를 갖고 가서 위탁 생산하는, 하나는 화장품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하고 내가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고 생산까지 다 해서 고객한테 이 제품 어떠십니까? 저 제품 어떠십니까? 제안하는 더 큰 회사. 제약에서는 그거를 CDMO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위탁 생산하는 게 아니라 나 치매 약 좀 만들어 주세요. 연구하고 개발하고 임상까지 다 하고 생산까지 하는 이런 거를 이제 CDMO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회사들은요, 자본이나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설비나 이런 게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술 이전을 많이 했어요. 머리는 똑똑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소규모 벤처기업이나 제약바이오 회사에서 어떤 신약을 개발을 해서 이 기술을 갖다 파는 거, 로열티를 받고 외국 회사에 넘깁니다. 그럼 외국 회사, 자본력 빵빵한 외국 회사가 그 기술을 수입을 해와서 자기네 회사에서 임상 실험하고 제약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 우리는 기술 이전을 더 많이 했는데 요즘 들어서 우리 이제 그 제약바이오 큰 회사들이 이제 CDMO까지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거를 이제 해외에 나가는 걸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해외에서는 조금 약세 흐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반기, 외국기랑 상관없이 하반기에 기대감이 계속 뿜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 분출,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연말까지. 언제까지? 실적 나올 때까지. 실적 지금 개선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게 강한 거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를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고, 이 경기 방어주 쪽에서도 제약바이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하반기에 괜찮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공통적인 건데요. 요거는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제가 노란톡방에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해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자, 바이오 섹터의 특징은 뭐죠? 우리 노란톡방에 좀 계셨던 분들은 줄줄 나와야 돼.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바이오 섹터에 바이오 제약은 조금 다른 거예요. 바이오 섹터의 가장 큰 특징은요. 도박이에요. 전문가님 시간이 없대요, PD님. 자, 요거를 우리 바이오 섹터 관련 얘기는 이따가 시간 남을 때 마지막 할 때 요거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바이오 물린 사람들 너무 많아서 그래. 내가 깜깜해서 그래, 깜깜해서. 자, 그래서 오늘 바이오 관련주 갖고 올 종목은 바로 재생바이오 쪽이에요. 재생바이오. 요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대표 종목. 야, 여자들은 바로 알아야 돼요. 리쥬란. 그다음에 콘주란. 자, 제가 이렇게 피부과를 많이 다녀서 저는 리쥬란은 압니다. 이게 눈 밑에 이렇게 넣는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콘주란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 치료제예요. 관절염 치료제인데 얘가 지금 굉장히 실적이 좋은 게 예상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얘기해야 돼. 이건 진짜 2020년부터 보험이 됐어요. 이 콘주란이. 같은 급의 같은 치료제는 6개월에 3회밖에 안 돼요. 근데 얘 혼자 5회가 돼가지고 대부분의 관절염 치료제를 쓸 때 요걸 씁니다. 그래서 3년째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 콘주란 때문에. 그리고 얘가 저 이런 타이틀 좋아하는 거 아시죠? 꺼졌네요. 자,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좀 이제 모멘텀이 아주 큰 무기가 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남은 거는 이 뒤에 조금 해볼게요. 자, 우리 MC 박수 불러서 우리 힌트 한번 들어봅시다. 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필살기 종목 듣고 왔습니다. 지금 방송 켜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필살기 종목 전문가님과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수익률표로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필살기 종목 방송 공략주 정말 미다스 전문가님이 방송 전에 꼼꼼하게 선별해서 어렵게 골라오신 찐 종목들입니다. 여기에 안 가져오신 종목들이 더 많고요. 정말 이 수익률표에 있는 종목들이 길게는 한 달, 또 짧게는 바로 지난주에 언급해 주신 종목 바로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단기로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종목, 단타 종목으로 신성 ENG, 한일단조, 또 동국 SNC가 있고요. 또 시총이 무거운 종목, 정말 에코프로 HN, 또 HLB까지 30% 가까운 수익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이 이렇게 가져와 주신 종목, 그러면 조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전문가님이 가져와 주신 첫 번째 방송 공략주는요. 바이오 관련 공략주입니다. 이 바이오주 사실 이미 전문가님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HLB가 28%의 수익을 챙겼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수익을 이미 내주셨었는데요. 사실 이 바이오 관련주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국내 최초로 조직 재생 주사를 개발한 재생 바이오 전문 업체고요. 여기에 이 환율 상승으로 이슈로 이 바이오 업종들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이따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런 종목 모멘텀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종목일지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네, 오늘 이렇게 바이오주를 가져와 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모멘텀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힌트를 조금 그림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 그림을 좀 전문가님이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일까요? 실제로 그리신 거네요? 네. 그림 엄청 잘 그리시네. 진짜? 지금 뭐죠? 보일까요? 이 그림. 나 종목을 알고 있었는데도 순간 멍 하고 있었는데 저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파마를 하셨어, 파마를. 그죠? 저는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마에서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쥬란 나왔잖아요. 콘주란만 쳐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돼요. 네. 제가 전문가님 근데 이 그림에 제목을 좀 지어봤는데 제목을 알려드리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알려주지 마세요. 알려주지 파마에서 말까요? 끝났어. 그러면 제가 끝! 제목은 안 알려드리고 설명만 해드릴게요. 이렇게 파마를 하신 아주머니가
인터넷으로 뭔가를 서치하고 계세요. 제가 이게 힌트입니다. 파마를 한 아주머니가 인터넷으로 서치를 하고 계시다라고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 파마만 나와도 알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이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 명뿐만 아니라 매수 매도 타점까지 짚어주십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노란톡방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미다스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 종목 정말 갈 수밖에 없는 상승 모멘텀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해주신 만큼 매도 타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방송 공략주 노란톡방 안에서 꼭 그 매도 타점까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또 어마어마한 황금이 될 종목 가져와 주셨다고 하니까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야, 저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 피디님이 이제 협박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자, 전문가님 5분 컷. 예, 알겠습니다. 5분 컷 하라면 해야죠. 뭐 어떻게. 자, 아니 나 아까 얘기하다가 PPT 꺼져가지고 말 그만하라고 피디님이 저기서 조종한 줄 알았어요. 아유, 뭐. 자, 봅시다. 요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저번 달 말에 들고 왔나 이번 달 초에 들고 왔나 반도체를 제가 올해 한 번도 들고 온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 들고 왔어요. 지금 반도체는 약세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가 날고 기려고 해도요. 지금 제가 이게 방금 얘기했죠. 경기 민감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사실 주가가 좀 날아가기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지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영향이 벗어나서 이 하방 압력을 벗어나기가 사실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장비 관련 섹터를 가져왔다. 자,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얘기합시다. 자, 미중 갈등의 어부지리. 미국하고 중국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외교적인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요. 중국이 선언을 했죠. 반도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국 산업으로 키울 거야. 자, 중국만 선언했나요? 미국도 선언했고요. 유럽도 선언을 했습니다. 각자 자국 내 이제 외국의 의존도를 낮추겠다. 우리나라에서 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중국에서 반도체를 이제 독립 선언을 했는데 기존에 쓰고 있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다 미국이에요. 싹 다 미국이에요. 대부분이. 점유율이 미국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이 미중 갈등이 심각하면 심각해질수록 기존에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 매출을 올렸던 기업들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꾸고 있어요. 한국으로. 지금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올해만 제가 들고 온 종목, 제가 들고 온 기업의 그 신규 수주가 벌써 지금 800억 정도가 됐습니다. 800억이 이게 얘가 잘 안 가실 텐데 작년 매출의 대부분을 이미 중국에서 나왔어요. 이게 중국에만 나가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되게 여러 국가의 다변화가 깔려 있는데 중국에서만 지금 이렇게 는 거예요. 이 기업 하나만 해도. 자, 그래서 어쨌든 미중 갈등이 심각하면 심각해질수록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어부지리로 수혜를 받는다. 자, 거기다가 또 항상 얘기하지만 환율. 그래서 기본적인 매출 개선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아주 좋다. 특히 순이익. 영업이익보다는 순이익. 왜? 환율이요, 환율. 매출까지 늘어나면 더 진짜 그래서 올해 아마 막 무슨 순이익 500%, 1000% 충분히 나옵니다. 환율 높아가지고.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중화권의 수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산화가 지금 이제 본격화가 되는 게 각국의 나라에서 지금 이 자국 내에서 반도체 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다 국산화율이 굉장히 낮아요. 5%에서 많으면 20%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국산화요에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런 거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자, 그래서 반도체 종목. 자, 전공정입니다. 그리고 패턴 검사를 장비하는 제조예요. 자, 전공정, 패턴 검사.
대부분의 반도체를 만들 때요. 불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정하기 전에 검사를 한번 하고요. 공정하고 나서 후공정으로 한 번 더 장비 검사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반도체 불량의 40%가요. 패턴에서 나와요. 패턴 검사할 때 40%나 잡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필수적인 장비라는 겁니다. 자, 현재 작년 연간 매출액을 이미 상회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얘네가 창사 이래 가장 최대 실적이 예약이 되어 있다. 이 종목을요. 제가 그때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7월 말인가 8월 초에 아마 이 종목을 가져왔는데 지금 그때 이제 들어갔어요. 우리 공식 신호로 매수를 했고 지금 조정 중입니다. 그런데도 가져왔어요. 왜? 자신 있으니까. 자신 있어요. 아니 주가가 조정 받을 수도 있지. 매수하자마자 오르면 땡큐. 조정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에 항상 얘기하죠. 초기 진입 2, 3% 이상 금지라고 얘기해요. 많아도 5% 이상 매수하지 말라고 해요. 왜? 이런 식의 조정 때 우리는 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유리한 평단가 가야 되니까. 자, 어찌됐든 자 오늘은 이 종목 여기까지만 이제 짧게 하고 또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민 씨 박수. 네,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은요. 반도체 장비 관련주입니다. 8월 들어서 중국과 미국의 갈등 속에서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챙겨와 주셨었는데요. 이에 더해서 오늘은 반도체 수요 증가하는 점까지 짚어주시면서 모멘텀 챙겨와 주셨습니다. 해외 시장 분석까지 철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종목 미리 들어갔습니다. 이런 종목 미리미리 선취하실 수 있는 거 미다스 전문가님 뿐인데요. 이 기업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만큼 정말 이 종목 놓치면 너무너무 아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힌트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두 번째 힌트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아이돌 좋아하세요? 아이돌 그런 거 어려워요. 물어보지 마세요. 나 그런 거 잘 몰라. 요즘 마지막 아이돌 혹시 뭐 기억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아니 마지막 아이돌 해도 나도 BTS도 알고 다 알긴 알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실 것 같아요. 네. 자, 이 걸그룹의 이름 뭘까요? 걸그룹은 더 관심 없는데. 샤크라예요? 뭐야, 네 명이야. 샤크라. 네 명이야. 에스파? 에스파 맞습니다. 네, 피디님 찬스로 여기서 이제 힌트 줬어요. 네. 그러면은 이 에스파의 가장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전문가님 아시지 않을까? 넥스트 레벨인가? 이 춤 맞나요? 아세요? 춤은 몰라요. 근데 제가 진짜요? 음악은 잘 들어가지고 음악은 대부분 압니다. I want the next level. 레벨, 야, 알고 약간 이런 있습니다. 거잖아요. 네. 춤도 뭐 이렇게 저 잘 팔을 안 꺾여요. 이렇게 추는 건데요. 이것도 있고요. 또 제가 그러면 아이돌 말고 일상으로의 초대, 또 그대에게. 그렇지. 민물장어의 꿈, 그리고 나에게 쓰는 편지. 신해철이죠. 맞아요, 역시. 바로 알지. 신해철, 마왕, 이 신해철 가수님이신데요. 신해철이 그 전에 그룹으로 어떤 그룹에 있었는지 아세요? 저기 넥스트 넥스트, 맞아요. 아닌가? 넥스트 맞아요. 맞잖아요. 넥스예요. 신해철 가수가 넥스트 앨범 빠바라밤, 이렇게 빠바바바밤. 그룹에 있었고요. 또 넥스트 레벨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까지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 힌트 너무너무 쉽고요. 이 종목명 아실 수도 있는데요. 종목명보다 중요한 건요. 매도 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종목들 매도 타점 잘못 들어가시면은 정말 물리기도 쉽기 때문에 매도 타점 꼭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정확하게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방법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노란톡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이런 종목들 정말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 시그널들 다 드리니까요. 저희 방송 5분도 안 남았습니다. 5분 남은 시간 동안 빨리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셔서 내일 수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마지막 3, 4분이 남았는데요. 정말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제 앞에 다 잘라놓고 우리 PD님이 자 이제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마음껏 하세요. 뭐가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 이거 내가 여기서 갑자기 이제 전으로 돌아가서
그 반도체 장비 다시 얘기할 수도 없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그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진짜. 우리 아까 피디님 방금 얘기하셨네. 바이오 특징. 그거 진짜 좀 궁금하다. 자, 제가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종목 분석을 많이 합니다. 좀 이제 요즘에 좀 바빠가지고 조금씩밖에 못하지만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면요, 되게 난감해요. 왜냐하면 방금 들어간, 그러니까 진입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보다는요, 최소 3년에서 막 5, 6년, 뭐 한 8년 되는 8년째 보유 중인 종목들도 가끔 가져오세요. 종목 분석을 물어보는 종목을 보면은. 자, 왜 이런 특징을 가졌을까요? 왜 바이오는 이럴까요? 바이오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큰 특성, 도박이다. 자, 왜? 자, 바이오의 특성은요, 얘가 뭘로 가고 뭘로 추락을 할까요? 이슈입니다. 자, 무슨 이슈? 신약이요. 그러면 신약의 이슈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임상 실험, 뭐 1임상, 2A 심상, 2B 심상, 2B 임상, 임상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허가 또는 뭐 특허, 뭐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유통되는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이게 얼마 만에 나올까요? 한 신약 하나를 예를 들어 봅시다. 신약 한 개에 있어서요, 임상시험 한 번 하려면요 2, 3년 걸려요. 짧게 걸려봤자 6개월이에요. 허가는요? 한두 달 만에 나오나요? 아니요. 얘도 최소 1, 2년이에요. 어디 뭐 FDA 승인 나는데 1, 2년. 유럽의약청, 그 뭐야지? 이 어쩌죠? 식품의약청 이런 데 허가 하나하나씩 나오는 데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에는 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임상 결과가 폭발적으로 좋은 결과 나왔을 때야말로 바이오 어떤 주 하나에 400% 급등, 800% 급등이 잘 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잘 될 확률보다 안 될 확률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죠. 높은 확률로 고꾸라집니다. 일동제약처럼 뭐 어디 뭐 부작용이 뭐가 나왔다 또는 허가가 안 나왔다. 요거 하나 때문에 하한가 치는 게 바이오인데 문제는 안 돌아와요. 회복이 안 돼요. 회복 한번 물리기 시작하면 5년, 8년 물리는 게 바이오 주의 특징이에요. 요게 다시 살아나려면 요 신약 관련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냐고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2년, 길면 3, 4년 만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도박에 가깝다. 차라리 400%, 800% 할 바에야 테마주 하세요. 테마가 나아요. 테마주가 나아. 바이오 굉장히 여기다가 뭐 돈 크게 나서 뭐 한 200%는 뭐 2배는 먹어야 되지 않겠냐? 도박입니다. 도박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얘기해 드릴 게 있는 게 바이오주는요, 재물을 볼 수가 없어요. 재물 볼 수가 없어요. 왜? 얘네는 R&D가 있어요. 뭐죠? 기술 투자, 기술 개발. 신약이기 때문에 개발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신약 하나 나오는데 몇 년 동안 연구만 해요. 개발만 해요. 그러면 얘네는 계속 적자예요. 적자예요. 바이오는요, 매출이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바이오 업체들은. 물론 거기에서 제약을 같이 한다. 약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팔아. 이건 다른 문제지만 R&D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요, 공부를 안 한 개인 투자자들은 재무제표 보고 이게 기술 개발, 연구 개발로 돈이 나간 건지 진짜 그냥 돈 관리 잘못해가지고 그냥 영업적인 마이너스인지 구별할 수 있나요? 구별 못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재무제표 책 차서 공부해야지. 이런 거 노란 톡방에 들어와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이 종목, 이 바이오 종목의 재무가 이게 괜찮나요? 또는 저 종목이라도 재무가 어떨까요? 재무를 꼭 봐야 되나요? 모든 질문 상관없으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번 주 주식 우락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아쉬우실 텐데요. 하지만 노란 톡방 넘어오시면요, 계속해서
장문가님과 소통해 나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노랑토박 하단에도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몇 초 안 남았으니까요. 빨리 스캔하셔서 들어와 주시고요. 꼭 이 매도 시그널 잡으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